이 남성의 상반신이 담긴 가방을 발견한 그 다음 날 경찰이 증거를 찾기 위해서 두 사람이 묵었던 모텔을 방문합니다. 아, 그때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경찰이 사건 현장을 방문했을 때 살인이 발생한 곳이 맞는지 착각할 정도로 깨끗하게 정리가 돼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혈흔 감식하는 루미노를 뿌렸더니 네. 모텔 바닥과 벽이 원통 형광색으로 반짝였고 그리고 욕실 타일 사이에 작은 조각의 살점이 있었는데요. 검사를 해보니 피해자 남성의 DNA와 일치했습니다. 진짜 전기톱으로 잘랐으니까 피가 사방으로 튀겠죠. 근데 어떻게 다쳤대? 근데 이게 혈흔 흔적을 깨끗이 치운다는 게 어렵잖아요. 용품을 산 것도 아니고. 어떻게 가능한 거죠? 네, 그 해당 모텔은요 바닥과 벽이 전부 다 대리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닦기가 방 좀 안에 쉬워. 뿌려져 있는 혈흔들은 물로 청소했다고 하고요. 해당 모텔에 처음 와봤다는 여성의 진술과는 전혀 다르게 배치되는 점이 사건 이틀 전에도 또 다른 조건 만남으로 만난 다른 남성과 이 모텔에 방문했던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진짜. 그래서 여성은 이 모텔의 구조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요. 살해 후 뒤처리가 용이하다는 판단에 남성을 살해할 장소로 해당 모텔을 선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야, 그 조건 만남을 지금 동시에 여러 사람과 진행을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추가로 밝혀진 정말 놀라운 사실이 또 있는데요. 계속 있네요. 이 여성은 피해 남성을 만나기 전 6개월 동안에 무려 90명이 넘는 남성들과 연락을 주고받았고요. 그리고 실제로 만남을 가진 남성들의 숫자는 26명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상당히 다수의 남성과 조건 만남을 한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된 거죠. 자, 그런데요, 여러분 아직 끝이 아닙니다. 이 여성의 만행 정말 계속 이어지는데요. 이 여성이요, 피해자를 살해한 이후에도 조건 만남으로 만난 남성을 자신의 차에 태워 또 다른 모텔로 가기도 했는데요. 이때 그 차의 뒷자리에는요, 상반신이 담긴 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나이가. 근데 냄새 안 났나? 이 비닐과 부직포로 겹겹이 쌌기 때문에 바로 그 이후에 부패하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아마 냄새는 크게 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근데 그 전에 그렇게 수많은 남성들을 만났잖아요. 근데 왜 이 피해자 남성만 살해했던 걸까요? 그 상황이 있었어요. 어떤 상황이냐면 이 여성이 4년 넘게 사귀고 있었던 남성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남성이 꾸준히 이제 경제적 지원을 해왔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여성은 전혀 생활력도 없고 수입도 없고 오직 남성들에게만 경제력을 의존하고 살아왔던 그런 생활이었거든요. 그 남성이 갑자기 몇 달 전부터 연락을 이제 뜸하게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범행 예상 추정 시간에 그 남성으로부터 이제 더 이상 너를 만날 수 없다라는 문자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확인이 됐어요, 경찰 수사 결과. 그래서 아마 그것이 이 트리거가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여성은 워낙에 좀 이상 성격 소유자에다가 어떤 충동성과 공격성도 있었고요. 그리고 잠재적인 언제든 살인을 할 수 있는 회칼도 지니고 다니고 있을 정도의 그런 여성인데 자기가 좌절당하고 무시당하고 상실감을 크게 느끼고 그로 인해서 이제 그 남성들에 대한 분노를 크게 이제 느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피해 남성을 만났을 때 그것이 터져 나오는 그냥 이 피해자는 잘못된 시간, 잘못된 장소에 있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범행을 당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진짜 히든아이에서 많은 사건을 봤지만 영화보다 더 잔인한 막 이런 범죄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경찰 조사 중에요, 여성이 직접 올린 그 SNS를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명품 자랑, 자기 몸매가 잘 드러나는 사진들을 올려놓기도 하고요. 이런 과시 욕구가 아주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형적으로 이제 나르시시즘이 이제 의심이 되는데요. 이런 나르시시즘을 충족시키는 방법의 하나로 다수의 남성들을 만나서 정적인 어필을 할 수 있는 확인하는 이런 도구와 방법으로 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아니 근데 저는 조금 이 범인 같은 경우는 상반신이랑 하반신이랑 같이 유기하지 않고 따로 했잖아요.
근데 상반신 같은 경우는 공개된 장소에 그냥 이렇게 턱 갖다 놓고 예, 길가에 버렸어요. 하체는 숨겨놨잖아요. 그것도 뭔가의 어떤 이유가 있나요? 왜 그래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일단은 두 개의 가방이잖아요. 시신이 이제 상체와 하체가 분리되었으니까. 그러니까 범인 입장에서는 상체인지 하체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두 개의 물건을 싣고 유기를 하러 지금 이동을 하는데 처음 유기한 장소가 아주 발견이 힘든 농수로에 유기를 했잖아요. 저기는 그 시신을 들고 걷고 또 장소를 찾고 물색하고 이런 시간들이 걸리면서 굉장히 불편하고 또 목격이 두렵고 이런 것들을 경험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다 보면 두 번째 시신을 똑같은 방식으로 또 들고 나오는 게 아니고 아예 그냥 다른 쉬운 방법으로 처리하는 경향성이 높아집니다. 이게 전형적으로 훼손된 시신이 유기된 장소에서 나타나는 특징들이에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는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너무 심각하게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 야 보란 듯이 뭐 이런 건 줄 알았는데 네. 단순하게 이렇게 또 접근할 수도 있는. 또 한 가지가 우리가 고유정 사건 때 시신에 대한 처리가 엄청나게 훼손도 심하게 하고 유기도 여러 곳에서 했잖아요. 근데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손가락 지문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 차이가 고유정은 자기랑 연관된 사람, 오래 관계된 사람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철저하게 끝까지 기한 거고요. 이 사건의 피의자는 피해자와는 관계가 없어요. 이 피해자가 누구인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이제 반영이 되어서 시신의 훼손과 유기에 투영된 것이죠. 와, 너무 끔찍하고 소름 그러게요. 끼치는데. 이게 아주 강력한 처벌이 있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되겠죠. 결국 이 여성은 살인, 그리고 시체 손괴, 그리고 시체 유기 등의 혐의가 적용되어서 기소가 되었고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가해 여성은 재판 내내 자기가 피해 남성을 죽이지 않았고 또 남성의 카드를 사용한 사실 또한 없었다라고 범행 전체를 부인했습니다. 아울러 자신의 휴대전화와 채팅 사이트 명의가 도용된 것이다. 만약 혹시라도 자신이 이 사건을 저질렀다면 그것은 피해자의 강간에 의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정당방위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돼. 이상해, 이 진짜. 대화가 안 되는 약간. 느낌. 야. 과연 이런 어린 양 모르는 척이 과연 재판부에게 통했을까요? 안 통하죠. 1심 재판부는요, 피해자의 시신이 가해 여성의 차량에 보관된 상태로 또다시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서 만난 남자에게 연락해서 성관계를 가지는 등 반성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고 현재까지도 피해자 및 유족들에 대한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들어서 이 여성에게 징역 30년, 전자장치 부착 30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후에 이 여성이 항소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여성은 형이 무겁다고 항소를 했는데요. 법원은 여성의 항소에 대해서 징역 30년과 30년 전자장치 부착은 그대로 유지하되 그 기간 동안 보호관찰 받을 것을 추가로 선고했습니다. 여성은 재판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상고심까지 신청했지만 법원은 여성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잘 됐다. 근데 이 잔인함을 생각하면 30년이 아니고 300년을 줘도 모자랄 정도의 잔인함이라서. 정말 충격적이고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끝까지 자신의 범행에 대해서 반성이 없는 범인과 가족을 잃은 슬픔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피해 유가족들의 상반된 상황이 보는 사람들의 가슴을 더 아프게 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는 이런 끔찍한 비극이 발생하지 않길 바랍니다. 히든아이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